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입니다. 네, 원래 이제 간담회도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사실은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가며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수업도 아직은 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대찬학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이제 보라고 아마 안내 문자도 나가고 했을 텐데 아직은 인원수가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저녁 시간이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이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2022학년도 수능은 바뀌는 것도 많고, 사실은 뭐 그 바뀌는 것 때문에 선택 문제, 뭐 문제 유형, 뭐 걱정이 많으시죠? 게다가 최근에 치렀던 수능이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와서 아마 어머님들의 걱정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정 정도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제 궁금한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물론 제 탓은 아닌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 게시판에다가 이런저런 영상, 이런저런 거기 댓글 올려놓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중간에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막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떤 순서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냐면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내용은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벌써 이미 설명회나 뭐 여러 가지 영상들, 실제로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니지 못하시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담들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수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너무 지겨우실 거고요. 오히려 오늘은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 바뀌게 되는 수능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습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수업을 듣던 듣지 않으시던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업 맞춰서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거 좀 참고하시라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찬학원에서 준비된 수업만 하더라도 벌써 종류가 4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업 종류는 많은데 어떤 수업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들으면 정말 효과적일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각각의 수업들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쨌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밑에다 댓글 달아두시거나,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이트 들어오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 수능 개관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올해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수능이 바뀌게 됩니다. 뭐 많은 말씀 드렸죠. 이제 일단은 뭐 선택 과목이 생기고 EBS 연계가 줄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 잘 아실 테니까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어머님들 얘기를 좀 하자면, 새로 바뀌게 되는 2022 수능은 이전의 해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자, 제가 이제 판사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전에는 화법과 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그 다음 독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기는 이것들을 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15문제, 여기가 15문제, 여기가 15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문학하고 독서, 여기는 이 문학과 독서를 둘 다 끝낼 수는 없으니 일단 이렇게 2개를 엮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부분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여기는 이 독서 부분의 일부를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성적을 포개해서 국어 성적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은 겨울방학 때 문법 위주로 공부를 좀 하고, 저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겨울방학 때 문법을 끝내놓지 않으면 절대 1학기 때 문법을 끝내지 못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법을 먼저 개념을 끝내놓고, 그
그 다음 EBS 교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문학은 내신과도 상관이 있으니 여기 있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보통 5월달, 6월 평가원 전에 공부를 시작하고 여기 있는 이 독서는 꾸준히 공부를 하되 얘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 독서를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지문을 다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독서 지문 하나 정도는 패스하고 나머지 지문만 이렇게 쓸어 담아도 점수는 무조건 90점 초반이 나온다. 여기서 90점 초반이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아주 높은 독서 지문 한 지문 정도를 버리고 나머지 지문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과 문학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겨울방학 전에. 그런데 올해는 바뀌게 된 것이 문학과 독서가 있고요. 여기는 이 지문을 선택해서 점수가 몇 점이냐면 75점입니다. 요렇게 75점을 맞고 문제는 34문항에 75점을 맞고 여기에서 내가 화작을 선택하냐 엄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요게 요렇게 점수가 보태지든 요렇게 점수가 보태지든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점수의 구조상 얘가 75점이나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급컷으로 보자면 75점 저거 다 맞으면 3등급은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이 3등급 나오는 75점 점수를 쓸어 담은 다음에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을 그 다음 문제로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대찬학원에서 했던 설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2022학년도 수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적인 저 75점을 어떻게 만드냐. 다시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여기는 이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점수가 나와줘야만 그 다음 화작과 엄매가 있는 것이지 화작과 엄매의 선택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성적에 어떤 유불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성적의 유불리라는 거 하면 여기는 이 화작하고 엄매를 뭘 선택하냐에 대한 그 선택 집단에 따라서 여기에 점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유튜브라든가 어디 뭐 영상이라든가 설명 영상이라든가 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면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성적이 일정 정도 나와준다는 가정하에 이 점수가 있는 거지 이 점수가 큰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 위 상위 1등급에서 만점을 맞느냐 하나를 틀리냐 두 개 틀리냐 하는 친구들이야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건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보고 국어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를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겨울방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치면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겨울방학에 대한 국어학습입니다. 국어학습법. 사실은 오늘 제 설명의 이 간담의 핵심은 이 겨울방학 국어학습법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뭐 설명의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간담회고 이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려고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걸 차근차근 좀 풀어주면 일단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쨌든 문학과 독서를 완벽하게 즉 공통과목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문학하고 여기 있는 이 문학하고 독서는 이전에 EBS 교재가 70%나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반영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7지문은 EBS 교재를 이용을 했어요. 물론 독서의 경우에는 어렵대고 직접 연계는 없었습니다. 다 간접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일부분을 가져다 썼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갖고 와서 문제를 변형하든 지문의 어떤 특정 문단을 한글로 늘리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반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EBS 교재 반영 비율이 70에서 50으로 떨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낯선 지문을 읽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학과 독서에서의 독해법 이전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이 독해법이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전까지 우리 친구들은 내신 수업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문을 거의 다 외웠어요. 외운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외워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몇 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의 국어 시험이었다면 고3에서의 수능 수업은 어머님도 잘 아시다신 것처럼 이게 그냥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읽는다고 그냥 외워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읽어서 주제를 끌어내고 어쨌든 읽어서 거기서 내용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독해법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문학과 독서에 대한 독해법이 정확하게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각각의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내가 꼼꼼하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만의 방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두 번째 바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활용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무작정 시중에 파는 기출문제 사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다다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오답정리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기출문제는 풀어야 될 것과 지금 당장 급한 것 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기출문제와 좀 뒤에 봐도 충분히 나중에 가서 봐도 상관없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1학년도 수능과 그거에 나왔던 6월과 9월 평가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올해 쳤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해가 바뀌기 전이니까. 2021년도 수능과 6월, 9월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부터가 바뀐 교육과정이 반영된 해고 내년에 보게 된 2022 수능 개정안의 문제의 전초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할 텐데 그 바뀌게 된 문제 유형을 올해 6월, 9월 수능에다가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게,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는 유일합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보고 수능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번 겨울방학 때 거의 한 3-4번 정도는 봐서 정확하게 접근법 이런 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1 수능과 6월, 9월은 무조건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수능부터 출발해서 2017학년도 수능까지. 이때가 우리 국어에서 역사상 가장 불수능이었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급 컷이 무슨 뭐 91, 뭐 84, 87, 뭐 국어가 어렵다 진짜 어렵다 하는 그 애들인데 여기는 해는 오히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조금 미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여기는 이 수능이 진짜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지문 길이가 길어서인데 이제 더 이상 긴 지문의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수능에 나왔던 특히나 독서, 이제 독서가 어려우니까 그 독서 부분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선 해결 부분이 아닙니다. 긴 지문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좀 더 어려운 거 풀어봐야지 할 때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수능 문제는 중요도가 다른 애보다는 좀 떨어진다. 오히려 2016학년도 이전 수능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2016학년도 이전 수능이 지금까지의 수능 시험과 지금 이제 치게 될 수능 시험 2022학년도 수능 시험과 문제 유형이 지문 길이도 그렇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대충 10개년 정도의 수능 문제 보통 뭐 3개년 이내, 5개년 이내 나와 있는데 3개년, 5개년은 중요하지 않고 10개년 정도로 조금 넓혀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6학년도 이전 길이의 독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떤 문제집이 좋으냐면 문제집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집이 좋으냐면 연도별로 돼 있는 문제집보다 이제 아이들이 아마 기출문제를 사네 뭘 하네 하면서 뭐 돈 달라 뭐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제 풀 때 그냥 3개년 5개년 뭐 애들이 알아서 문제를 사서 풀긴 할 건데
그 기출문제 종류는 연도별로 돼 있는 것과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돼 있다는 얘기는 한 해가 1번부터 45번까지 한 세트로 돼 있는 게 있고 제재별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 구성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돼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의고사처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재별로 돼 있는 거, 제재별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제재별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문학과 독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 둘에서 세 지문 정도를 꼼꼼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을 어떻게, 이제 독해법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면, 일단 지문을 읽고, 거기다가 주제 같은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여기는 이 소설의 주요 인물 관계는 어떻게 된다? 혹은 여기는 이 독서는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된다 하고 여기는 이 지문을 단순히 문제풀보다는 구조적으로 조금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한 꼼꼼한 오답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릴게요. 겨울방학 국어학습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뭐 학원을 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원에 지금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긴 했는데 어쨌든 집에서 기출문제를 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던져주는 과제, 뭐 선생님들마다 주는 어떤 과제물 이런 거에 치여서 살다 보면 기출문제를 결국에 한 번을 다 풀지 못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기출문제를 푸는 건 일단 되도록이면 10개년 제재별로 돼 있는 거 문학과 독서로 제재별로 돼 있는 걸 한번 풀어보시고 그 제재별로 돼 있는 걸 매일 2에서 3지문 정도를 꼼꼼하게 구조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이 나오면 어떻게 읽을 건가?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거에 대한 독해법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나름대로 공통과목에 대한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우고 여기다 이어서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또 뭘 하는 게 좋으냐면 겨울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선택과목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이 선택과목에 대한 학습법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화작과 엄매가 있어요. 여기는 이 화작은 사실상 이번 겨울방학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낸다. 사실은 화작은 쉬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낸다. 끝낸다는 거 좋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끝낸다는 좋은데 결국에 언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5월달, 8월달, 그 다음 10월달에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화작은 문제 양이 여기는 이 화작과 엄매는 나중에도 이제 제가 본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문제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요거하고 다시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문학과 독서는 문제 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네는 꼼꼼하게 지문 하나하나 독해가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이 화작과 엄매는 문제의 양이 점수에 무조건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제양에 맞춰서 화작과 엄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작은 문제의 양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학년도에 처음 A형과 B형으로 바뀔 때부터 화작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전엔 듣기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작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몇 년치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의 문제 유형이에요. 지금의 문제 유형은 2017학년도 요때부터 만들어진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고 지문 내용도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문제의 내용만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뀐 예비 수능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양이 좌우되는데 이때 5월달, 8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점수가 그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작은 지금 당장 겨울방학 때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화작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 및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이번 겨울방학 전에 끝내고 싶다고 하면 그 겨울방학 중에 끝내는 강좌를 제가 이번에 오픈했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픈했는데 그 강좌를 든다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강좌를 들어놓고 나중에 5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 그리고 10월달에 이게 다 언제인지 알죠? 6평 한 달 전, 9평 한 달 전, 수능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성적은 올라간다. 화작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엄매는 사실은 매체는 새로 들어가는 유형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간에 이제 우리 대치동에서 이제 떠도는 소문 중에 매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체 절대 안 어렵습니다. 이게 어머님도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목 간의 문제 밸런스 때문에 매체를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화작을 모두 다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건 교육과정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엄매가 무조건 어려울 거야. 화작을 선택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난이도 밸런스를 맞추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언어 파트, 이게 문법이죠. 여기는 이 문법의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문제의 난이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언어의, 그러니까 문법의 학습량이 많아서 어려운 거지 무작정 어렵게 내진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어려울 거므로 얘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체는 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법인데 자, 여기는 이 문법은 무조건 겨울방학 중에 끝내야 돼요. 겨울방학 중에 무조건 개념 강의를 하나 끝내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를 완료해야 나중에 3월달, 4월달 학기 들어가면 조금 편해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개념을 한 바퀴 완벽하게 끝냈냐, 끝내지 않았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법에 대한 개념 강좌는 하나 듣는 게 맞다. 이건 뭐 인강으로 해결될 수도 있죠. 이건 뭐 인강으로도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인강보다는 현강에서 아무래도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제 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개념 강의를 들어준다.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하나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 양에 맞춰서 문제 양을 나중에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선택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이렇게 학습 전략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리입니다. 결론.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기출 문제는 10개년 정도를 1회독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10개년을 1회독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푼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오답도 정리하고 지문도 정리하는 형태로 10개년을 1회독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기만의 뭘 만드냐면 독해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해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과목은 문법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중요하다. 문법은 당연히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화작은 사실상 지금 현재 아주 급한 건 아니라,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강좌, 화작을 끝내주는 강좌가 있으면 그 끝내는 강좌를 하나 듣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방학 내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기는 이 화작은 꾸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더 맞겠네요. 급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 화작을 이제 지금 아마 유튜브에 지금 아마 영상에 댓글로 지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작 진행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화작을 그때는 본수업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화작을 특강으로 뺐고요. 이번 특강으로 일단 모든 문제형을 한 번에 다 끝낼 건데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그때 가면 본수업 때 여기는 이 5월과 8월과 10월에는 본수업 때도 요 문제를 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엄매 선택하는 친구와 화작 선택하는 친구가 조금 갈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네, 제 수업 중에 일단 먼저 읽기의 시작이라는 본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읽기의 시작 수업은, 이름 자체가 읽기의 시작이잖아요. 읽기의 시작.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읽기의 시작하는 그 동안은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문학과 독서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일단 모두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 독서, 1시간 문학, 이렇게 1시간 반 문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규 수업은. 그래서 여기는 이 문학과 독서는 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그냥 막연히 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2022학년도 수능 유형에 맞는 지문들만 제가 선별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읽고 여기는 이 지문들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구조, 그리고 문제풀이의 어떤 과정,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제가 설명할 건데, 일단 수업의 순서는 오자마자 먼저 과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 과제 검사에서 이거는 어머님들에게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문자로 먼저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 수업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1시간 반 독서 문학 수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주냐면 아이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여기는 이 과제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따서 주간 최창이라 그래서 주간 학습 과제물이 하나 나타났고요. 이 주간 학습 과제물은 그 추에 배웠던 그 유형을 집에서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해 연습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일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요 과제물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라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지금 여기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 1회 모의고사로 본인의 취약점을 좀 찾아낼 건데, 여기는 이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여기는 이 주간 모의고사를 항상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 화면상에 이게 성적표 지금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제 얼굴이 갑자기 가려지고 성적표 화면이 떠 있을 건데, 여기 지금 앞뒷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뒷장으로. 그래서 거기는 그 성적표에 보면 아이가 과목별로 어떻게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그 과목별로 성적이 나오는지 다 일일이 그래프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성적표가 어머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하나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출력해서 하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가 나가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취약점을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취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성적표 나왔던 이 취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달 수강 후에 아이의 개별 취약점에 맞도록 아이들의 개별 취약점에 맞도록 그 취약점 문제집이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문제집이 다 다르겠죠. 얘는 얘가 부족해, 얘는 얘가 부족해, 얘는 얘가 부족해. 그 부족한 거에 맞춰서 각각의 문제집이 따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과제가 하나 나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제나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 취약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가냐면, 이제 수업 종료 후에 클리닉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과제가 미흡했던 친구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흡한 과제에 대한 보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남겨서 과제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집에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과제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과제가 미흡한 친구들은 보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간 과제물로 나갔던 것, 여기는 이 과제에 대한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틀렸던 문제를 정확히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좀 더 확인을 할 거고, 그 확인한 부분을 바탕으로 조언도 해줄 거고요. 이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코칭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셨던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제 이름을 이제 조금 들어보셨거나 하신 학부모님도 계시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여기 대치 와서 수업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수업은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수업 수강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0명 정원으로 해서 딱 제가 제 손아귀에 놓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그대로 연결해서 그 아이들에게 클린을 해줄 수 있는 조교선생님들까지 같이, 그렇다고 조교선생님만 덩그러니 넣어놓고 애들 과제 검사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도 같이 아이들과 1대1로 부딪혀가면서 아이들에게 취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언해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고3 수업 중에서 이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오픈 수업 중에 가장 관리가 잘 되는 수업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2중, 3중으로 관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관리의 가장 큰 정점,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준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뭘 했냐면 홈페이지를 제가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 카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은 제작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서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는 뜨지 않고 아마 블로그나 카페가 뜰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수업들을 했던 것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이제 거의 제작 완료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주중쯤에는 홈페이지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뭘 하느냐? 배웠던 모든 수업들을 집에서 다시금 인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화면으로 찍었던 부분을 이제 다시 집에 가서 현장 강의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집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만일에 중간에 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집에서 해야 된다. 그럼 보통 제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띡 보내요. 그냥 봐라 이렇게. 그리고 과제는 뭐 학원에 나와서 제출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되게 불편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면, 사실은, 거기 그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수강을 하게 되면 그 수강률이 다 뜹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 때문에 학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봐야 되는 경우에 제가 인강을 제공해 줄 거고요. 그 인강에 대한 수강률도 나올 거고, 수강률과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오냐, 온라인 평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과제를 거기에다가 그대로 번호를 입력해주면 그 입력한 걸 채점해서 성적표를 어머님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제를 던져주고 인강을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게 네가 알아서 들어라 그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강도 듣고 온라인 평가도 하고 성적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계속 학습 자료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따로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거, 문제집을 따로 사지 않아도 집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줄 거거든요. 과제 이외에 별도로 더. 그래서 그 카페 들어오면, 카페 가입을 하면 저희 원생들은 카페에 가입해서 무료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시스템을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거의 구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냥 영상을 던져주고 알아서 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수업들은 다 그렇게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지금 수강생들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영상,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에 지금 이제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 질문에 맞춰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원생들은 그주그주 배웠던 수업들을 그 주에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강 시청을 해서 저는 이전 수업들을 좀 들어볼래요 하시는 어머님들은 거기서 따로 홈페이지에서 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결제창이 열릴 겁니다. 물론 정규 수업 현장 강의 듣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겠죠. 이미 시간이 지났던 강의니까. 그래서 지났던 강의를 나중에 추가 강의로 할 수 있고, 재원생의 경우에는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재원생의 경우에는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규 수업 우리 1개 시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준비한 수업이 뭐냐면 멘토링 수업입니다. 일단 요 수업 멘토링 가기 전에 요 수업 잠깐 조금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언제 진행되냐면,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요렇게 한 반 해서 요렇게 진행되니까 대찬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는 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멘토링 수업을 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멘토링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아이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저희 정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 따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대형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만큼은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멘토링 수업은 요 부분만큼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요런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나오면 첫 주에는 간단히 테스트를 봅니다. 아이가 어디가 취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테스트와 아이와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조금 체크하는 거. 예, 취약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첫 주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한 걸 바탕으로 학습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저하고 어떤 걸 진행할지. 그러면 매주 나와서 뭐 하게 되냐면 저희 수업 부분의 일부분의 영상을 강의로 듣는 걸 조금 할 거고요. 얘는 아마 집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집에서 제가 어떤 수업을 집에서 들어갖고 하고 그 수업을 열어줄 건데 그 수업을 집에서 듣게끔 한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방향 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얘가 독서가 취약하냐, 문학이 취약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문학 중에서는 고전이 취약하냐, 현대가 취약하냐, 요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요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집에서 조금 보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본인의 취약 부분 문제집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 부분 문제집은 개별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별 문제집을 주면 수업 나와서 일단 문제풀이 시간이 있어요. 본인이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여기는 이 문제 푼 걸 바탕으로 해서 채점을 해주고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게끔 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오답 정리란 건 어쨌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실수를 한 건지 뭐 때문에 몰랐는지.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대1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는 거예요. 1대1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리닉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멘토링이란 말이 맞죠. 그래서 이 클리닉은 뭐냐면 단순히 이건 답이 이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의 과정 혹은 얘를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독해법 이런 것들을 1대1 개별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두 몇 시간 동안 진행하냐 하면 3시간가량 진행합니다. 3시간가량 진행합니다. 물론 이 멘토링 수업도 뭐가 있냐면 주간 과제물이 있어요. 주간 과제물이 있고 여기는 이 과제물을 체크해서 만일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마지막 시킬 거기 때문에 아마 3시간보다는 이 과제 체크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별 맞춤, 그러니까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 맞춤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 하나가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교실 안에 아마 4명, 5명 정도가 아마 동시간대 올 거고 중간중간에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교들도 같이 받아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 점검 및 학습 결과에 대한 코멘트나 그거에 대한 멘토는 제가 직접 할 거라서 모두 다 아이들은 제 손을 거칠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제 손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간 과제물을 마지막에 체크하고 마지막 과제를 받아서 집에 가는 것은 저한테 체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매 시간 나와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제물도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규 수업을 따로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라서 양은 많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지급해 줄 예정이라서 아마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읽기 시작이라는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멘토링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 작년에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또 코칭을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1대1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성적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나오는 애들이 2등급, 3등급 나와서 이번에 지금 다 대학에 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멘토링 수업도 정규 수업과 함께 병행해서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얘는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도 잡아봤는데 일단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는 시간 토요일로 잡았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4시까지는 등원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는 이 시간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 물론 요거는 제가 아마 상담을 하면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1시간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제가 조절해 드리긴 할 건데, 이 시간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요 시간에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기의 시작 시간에 있는 클리닉은 그 수업에 대한 클리닉이고, 이 멘토링은 별도의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업이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요일과 수요일 날 있는 건 정규 수업이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수업이고요. 멘토링 수업은 1대1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2개를 같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효과가 더 좋다. 왜냐하면 배웠던 걸 또 복습하고 다시 한번 일러드리고 다시 한번 더 주입시켜 줄 거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의 정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언매와 화작이죠. 이번 겨울방학 때 어쨌든 선택과목 화작과 언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강에 대한 이제 안내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화법과 작문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 화법과 작문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 유형이 딱 그 지문 포맷과 나올 수 있는 문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한 달 동안 듣고 2달 동안 듣고 3달 동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중력 있게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언제 끝내느냐?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 중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일 안에 끝내자. 그래서 날짜는 12월 29일, 30일, 그리고 31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딱 3일 만에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끝나면 화장은 끝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만일에 6월과 9월에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나와 있는 예비 수능까지는 이전의 수능 문제와 유일하게 동일하고, 그리고 푸는 순서 시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푼다고 해서 시간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화작은. 그래서 정확한 문제 유형과 풀이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수업은 이렇게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하겠습니다. 이 수업 듣고 나면 무조건 시간 단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3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안타깝게도 현장 강의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밴드로 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 아마 이제 밴드가 되겠죠. 유튜브는 지금 너무 공개적이라서 이건 안 되고, 제가 밴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영상 퀄리티, 지금 화면 잘 나오죠. 목소리 잘 나오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밴드를 통해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미 교재는 나와 있고요. 아마 내일쯤 교재가 이제 교재를 따로 드리면 너무 이제 버거우니까 제가 교재를 출력해서 이제 아마 학원에서 이제 지급을 해 드릴 건데, 요 수업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면 정말 제가 다른 학원인데, 일단 새로운 유형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시간 단축 될 거고요. 이 유형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수업 준비하면 끝날 겁니다, 화작.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5월달에 한 번, 8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문제 풀면서 그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풀어야 돼 하면 끝날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 화작은 지금 이 순간 요때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타깝지만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화법과 작문은.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사실 언어와 매체가 아니라 언어죠. 문법입니다. 수업이. 매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겁내실 필요 없어요. 매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법 수업인데 얘는 1월 6일 날 아마 이때쯤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월 6일 수요일 날부터 매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서 5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한 번씩 해서 5주간에 끝낼 건데요. 뭐 어떤 선생님은 8주간에 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6주간에 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 어떤 선생님은 뭐 2달 동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한데 제가 5주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기억부터 뭐 히읗까지 다 배울 필요 없잖아요. 딱 시험에 나올 것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 시험입니다. 근데 수능 시험인데 A부터 Z까지 몽땅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일정한 개념이 있어야 이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념이 있어도 개념을 잡아놓지 않고 진짜 노베이스라도 여기는 이 수업은 무조건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과 문법 수업은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특강을 하고 여기 지금 대찬하고서 특강을 했는데 항상 특강할 때마다 마감이었어요. 여기는 이 수업을 아마 제가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점 정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다. 그래서 별다른 좀 너무 어렵게 갈 것도 없고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이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미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50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댓글로, 남겨드릴 건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네, 독해력 키우는 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봤거든요. 예. 이 독해력 키우는 법 좀 알 수 있나요? 하는 요 부분은, 지금 요 유튜브 있죠. 요 그대로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팁들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올릴 거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 지금 저희 올라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들 보면 뭐 중간에 소설 감상법, 시 감상법, 뭐 감상법 해서 계속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을 건데, 그 올라와 있는 영상에 제가 계속 거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독해력 키우는 법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그 독해력 키우는 법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 준비해서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수시로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자녀분들 저희 요 유튜브 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구독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계속 팁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죠. 예, 저도 지금 이제 수업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개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질 못해서 너무 지금 조미수십니다. 빨리 아이들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아이들 다 등록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아직까지 이름이 이제 아직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라서 아마 어머님들이 저 사람 뭐야? 저 뭐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요렇게 입소문 나서 아시는 어머님들은 저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주종합반에는 제가 생각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한테 믿고 맡겨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영상은 또 저희 밴드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편집해서 한번 더 올릴 테니까 아이들도 같이 이제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